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 든든 채널 KBS 라이프의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입니다. 3월 27일 수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KBS 김대홍 기자입니다. 오늘 첫 순서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곳 서울 상암동은 맑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좀 끼어 있지만 나들이 하기에 정말 좋은 날씨 같습니다. 눈이 부셔서 선글라스를 낀 시민들도 많이 봤는데요.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오늘의 날씨 KBS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낮 기온이 어제보다 올라서 한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기온의 일교차가 크게는 2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4.4도, 김천은 0.4도, 태백은 영하 4.9도로 출발했는데 한낮에는 서울이 16도, 김천 20도, 태백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옷차림 신경 써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밤에는 점차 흐려져 내일은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벽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전남 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전이 19도, 대구 18도, 부산 16도, 광주 19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최대 12도 정도 높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영남 해안, 제주 해안에는 높은 널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고 모레 금요일에는 중부지방과 일부 전북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바다로 갑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전하는 해양 예보로 바다 상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오랜만에 잔잔한 바다가 반겨주는 하루입니다. 그동안 이어졌던 특보가 모두 해제되면서 바다는 안정을 찾았는데요. 다만 동해안과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는 아직 파고가 높은 편입니다. 해상활동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고와 바람 모두 잔잔한 목포지만 화면 식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현재 바다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봄철에는 특히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해무가 많이 발생하죠.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에서도 해무로 인해 가까이 있는 등대마저 흐릿합니다. 해상활동 시 시야 확보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다행히 파고는 0.2m 내외로 평온하겠습니다. 울산 해무 CCTV입니다. 앞서 보셨던 화면들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멀리 있는 선박까지 잘 보이는 게 종일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파고가 1.6m 안팎으로 높으니까요. 이 점 유의하셔서 안전운항하시기 바랍니다. 대조기의 영향으로 평소보다 조차가 큰 요즘입니다. 오후 시간대 인천에서는 12시 30분경 63cm로 저조가, 6시 20분경에는 815cm로 고조가 나타나면서 조차는 750cm가량이 되겠습니다. 조류 정보입니다. 맹골 수도에서는 오전 9시 이후 총 2번의 최강유속이 발생합니다. 그중 오후 6시 50분경에는 4.6노트 세기로 유속이 매우 빠르겠는데요. 이는 초속 2m 이상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항행 경보 정보입니다. 공군 교육사령부에서는 미조군도 부근에서 공군 생환 초급 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은 3월 27일부터 29일 0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항해 및 조업 선박은 훈련구역에 접근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CCTV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전국 15,000곳을 연결한 저희 재난감시 CCTV 영상으로 이 시각 주요 장소 몇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강릉, 경포 해변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맑고요. 소나무에 이제 바람이 부는 것 같고 짙푸른 하늘에 파도도 잔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전역에 기상특보가 내려진 곳이 없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수원, 광교, 호수공원인데요. 약간 미세먼지가 좀 낀 듯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날씨는 맑은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 일출봉입니다. 구름이 좀 보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날씨는 좋은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을 태운 차량들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경북 청송에 있는 주황산입니다. 요즘 등산하기 참 좋은데요. 여기 날씨 좋습니다. 등산하기 좋은 날씨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부산 수영에 있는 민낙항입니다. 시원한 하늘 배경에 해운대 마린시티의 초고층 건물들 즐비하고요. 그 앞을 가로지르는 광안대교 모습입니다. 차량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교통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전국의 고속도로 상황 어떤지 또 사고 난 곳은 없는지 보시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연결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기 전에 먼저 전해드릴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짚어드립니다. 동탄 1, 2도시를 가르는 경부고속도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2017년부터 동탄 구간은 직선화, 지하화 공사가 이뤄지고 있었는데요. 이미 개통된 서울 방향에 이어 이번엔 부산 방향까지 바로 내일인 28일 오전 5시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교통 전환 작업으로 인해 내일 새벽 1시 반부터 10분 동안은 기흥 동탄 나들목과 동탄 분기점 구간이 전면 차단 작업 시행될 예정이니까요. 참고 운전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현재 상황 지도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체 구간은 적습니다. 교통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곳곳으로 사고나 고장, 작업 등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우선 사고 상황입니다. 25번 호남고속도로입니다. 천안 방향으로 백양사 휴게소 부근에서 화물차 단독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차량이 아예 가드레일 넘어 도로 밖으로 떨어져 있는 모습인데요. 사고 처리 차량 여러 대와 작업 요령까지 나와 있어서 추가 사고 나지 않도록 전방 주시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작업 구간도 살펴봅니다. 45번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충주 휴게소 부근 1차로 작업하는데 뒤쪽으로 6km 구간은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고요. 더 가서 영산 부근도 역시나 1차로 작업하니까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안산 일대 작업 정체는 차츰 교통량이 줄면서 풀어진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전방 주시는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안산 나들목까지 3차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 운전해 주시고요. 강원권에서도 강릉 방향으로 강천터널 부근 작업하는데 터널 내부 2차로까지 막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죽전 부근 끝차로에서 고장난 승용차 처리하고 안성 쪽으로도 서울 쪽 고장차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2차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6배나 높습니다. 사고 사망자 중 78%는 본선에서 사고를 수습하거나 차에 머물다 변을 당했고요. 다음으로는 갓길이나 가속차로에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본선 주행차로가 아니다 보니 안전하다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갓길도 결코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2차 사고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 밖으로 안전한 곳으로 우선 대피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점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소방청 연결해서 오늘의 화재 구조 구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송준영 소방사님, 지금까지 들어온 화재나 구조 구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어제 오전 9시 반쯤 전남 화순군에 있는 관광버스 사무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사무실로 쓰는 건물에서 화염이 분출되고 있었는데요. 인원 38명과 장비 16대를 투입해 큰 불은 30여 분 만에 잡았습니다. 화재 원인은 사무실 내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무실이 모두 타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광주광역시 영도구에 있는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해당 세대 작은 방에서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30분 만에 불은 모두 꺼졌지만 불이 난 작은 방과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이 모두 탔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어제 저녁 9시쯤에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상가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있었는데요. 현장 대원이 확인해보니 지하 1층 기계실에서 단락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불로 천장에 설치된 전기 배선이 탔는데요. 또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는 5층에서 대피하지 못한 60대 여성 1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음은 119 출동 소식입니다. 지난 25일 밤 11시 반쯤 강변북로 일산 방향에서 7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 위에 있던 차량이 타이어 펑크로 정차 중에 뒤따르던 차량들이 잇따라 추돌했는데요. 이 사고로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 새벽 3시 40분쯤에는 경북 칠곡군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량 고장으로 서행하던 14톤 택배 차량을 11톤, 15톤 택배 차량이 뒤에서 추돌을 했는데요. 운전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기획 영상입니다. 산불 위험이 높은 계절인데요. 그동안에는 눈과 비가 많이 와서 좀 안심했는데 오늘같이 맑은 날이 사흘 정도 계속되면 또 금세 건조해집니다. 그만큼 산불 위험이 높다는 얘기인데요. 행정안전부가 전해드리는 산불의 예방과 대처 방법 함께 보시겠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산불. 산불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사람의 방심과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논밭을 태우거나 입산 시 불법 취사행위 등을 통해 빈번히 발생하는 임야화재는 자칫 농가로 번질 경우 자연뿐 아니라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산불 예방과 올바른 대처 방법에 대한 준비와 실천이 더욱 필요합니다. 산불 예방 및 대처 방법,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산불 예방, 이렇게 실천하세요. 산에 갈 때는 화기물을 지참하지 마세요. 입산 시에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가 금지되어 있으니 주의하세요. 산에 가기 전 입산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각 지역마다 입산 금지 기간과 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포털 지도 등을 통해 입산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논두렁, 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을 허가 없이 소각하지 마세요. 산림 내 논두렁 및 밭두렁이나 농산 폐기물을 소각할 때에는 반드시 119에 신고 후 소화 장비를 준비한 후 안전하게 소각해야 합니다.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고 취사 후에는 남아있는 불씨가 번지지 않도록 주변 불씨 단속을 철저히 하세요. 산불 발견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산불 신고 시 산불의 위치와 방향, 산불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함께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불의 위치는 산악 위치 표지판이나 휴대폰의 GPS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산 중 산불을 보면 즉시 대피하세요. 대피 시에는 산불 진행 방향에서 벗어나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경우 주변의 낙엽과 나뭇가지 등을 치우고 낮게 엎드린 후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작은 불씨는 즉시 꺼주세요. 산불은 초기 진화가 중요하므로 아주 작은 불씨는 주변의 나뭇가지나 흙, 외투를 덮어 즉시 꺼주세요. 다시 한번 올바른 산불 예방 및 대처 방법, 이렇게 기억하세요. 첫째, 산에 갈 때는 화기물을 지참하지 마세요. 둘째, 논과 밭, 농산 폐기물을 허가 없이 태우지 마세요. 셋째,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세요. 넷째,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예방하고 실천하면 산불의 위험으로부터 자연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기획 영상 보셨고요. 이번에는 우리 동네 현장 핫라인 순서입니다. 오늘은 충남 당진시에 있는 자율방재단 찾아가 보겠습니다. 원종돈 단장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당진시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고 언제 발족했고 또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나요? 네. 당진시 자율방재단은 2008년도에 발족하였으며 지역 지리에 밝고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잘 알고 있는 봉사정신이 뛰어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단원들은 중장비나 위험물 취급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응급처치 교육 이수를 받은 단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의 성과 참 눈부신 것 같은데 요즘은 주로 어떤 활동 하시는지, 특히 오늘 어떤 활동 하셨습니까? 네, 요즘 활동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활동과 겨울철 동안 마을 안길 도로와 상습 결빙구역의 제설제와 모래를 비치해 두었던 제설함 수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가와 도로변 나무들의 수령이 많아지면서 전도되었거나 전도될 위험이 높은 나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내 송화급과 면천면 등에서 요청이 들어와 위험목을 제거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으로 계획 좀 설명해 주시고 주민분들께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당진시 자율방재단은 민간안전 전문 단체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단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찾아내서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관과 협동하여 민첩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당진 시민들께서는 주변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시거나 발생될 경우 지역 행정복지센터와 자율방재단에 제보해 주시면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지역 자율방재단에 입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종돈 당진시 자율방재단장이었습니다. 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 도시숲 연구센터 이임균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시숲. 이게 참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도시숲이 뭔지. 네, 산림청은 도시숲 관련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그것인데요. 도시숲이 여기에서 정의되어 있는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들의 보건 휴양 증진 그리고 정서 함양 그리고 각종 체험 활동 등을 위해서 조성하고 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이렇게 정의되어 또 있습니다. 공원하고는 좀 다른 거네요. 네,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을 살펴보면 주로 이제 도시숲이 사람과 많이 가깝게 위치한 그런 숲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사람과 가깝게 그 위치하고 연접해 있는 그런 마을숲, 경관숲, 학교숲 등을 좀 통합해서 우리가 생활숲이라고 유형을 하나 뽑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도로에 이제 그 위치하고 있는 가로수 이런 것들을 또 하나 유형으로 뽑았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이제 도시숲의 유형으로 해서 도시숲의 유형은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앵커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공원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이제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시숲법의 관리 범위에는 빠져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부처 간의 그 관리 범위의 문제일 뿐인 거고 당연히 공원구역도 도시숲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모두 도시숲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도시숲의 기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보면은 이제 봄철 되면은 이제 불청개, 미세먼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시숲이 미세먼지를 저감한다, 줄여준다 이런 효과도 있다고 하고 하는데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먼저 미세먼지가 뭔지부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미세먼지는 이제 화석연료나 이제 자동차의 매연으로부터 발생되는 그래서 이제 대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이제 10마이크로미터 이하 크기를 가진 아주 작은 입자상 물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0마이크로미터라고 하면 그 개념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다시 표현을 해드리면 1000분의 10ml 정도. 1000분의 10ml. 예, 그럼 100분의 1ml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데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사람의 머리카락 굵기가 이제 6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거기에 네. 비해서는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한 6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작습니다. 또 이 미세먼지도 또 크기에 따라서 또 네. 이제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은 또 초미세먼지라고 표현을 그렇죠. 하고요. 그리고 1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은 또 극초미세먼지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이제 그것이 호흡기로 들어갔을 경우에 물론 점막에 걸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이제 폐나 이런 쪽에 도달하게 되면 폐 질환까지도 유발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이제 고농도로 올라갔을 때는 정부에서 이제 뭐 마스크 착용은 물론이고 어린이나 노약자 그리고 질환자분들의 어떤 외출이나 이런 부분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2013년에 이제 그 WHO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라는 곳에서 네. 이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을 발암물질로요.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이제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리적으로 혹은 기후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매년 이제 늦겨울, 보통 이제 12월 정도부터 이른 봄, 3월 말까지입니다. 이때의 다른 달에 비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측을 해봤더니 16년부터 2023년까지 이제 실측을 해보니까 역시 예상대로 그 3월의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26.7 마이크로미터로 해서 다른 달에 비해서 유난히 좀 높았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계절제를 시행하는 12월 1일부터 3월 말까지의 4개월 동안 그 네. 일수로는 121일 정도 됩니다. 그 121일 중에서 무려 69.4%인 84일 정도가 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납품일수가 9일 정도 좀 9일. 높은 걸로 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그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부터 좀 강화된 그 배출 저감 혹은 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미세먼지 관리제, 계절 관리제라고 하고 있고요. 이때는 주로 이제 발생원, 사업장이나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 그 배출원 중심의 이제 규제나 관리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도시숲 같은 경우에도 이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체감 농도를 좀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낮춘다고? 예, 그거는 좀 예. 말씀드릴까요? 예. 그래서 저희 과학원에서는 이제 미세먼지의 어떤 미세먼지 저감 기능에 좀 주목해서 다양한 연구를 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기작에 대해서 그러면 네. 좀 말씀을 드릴까요? 미세먼지를 줄이는 도시숲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요? 예. 차단, 침강, 흡착, 흡수 이렇게 4개의 이제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도시숲이 그러니까 큰 나무가 이제 서 있다고 가정을 하면 수평으로 이동하는 미세먼지가 그 나무에 닿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더 이상 진행을 못 하니까 막는 이거 효과가 자체가 있는 막는 거죠. 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차단이라고 차단. 보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막는 과정에서 이 2가지의 기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무는 이제 수관, 그러니까 줄기가 있고요, 가지가 있고 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그 3개의 그 주요 부위가 매끄럽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거칠거칠하고 울퉁불퉁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위에서 미세먼지가 닿게 되면 달라붙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잎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제 왁스층도 있고 해서 그런 네. 잎 부위에 이제 달라붙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달라붙는 걸 흡착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차단된 것들 중에서 이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공중에 떠도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도시의 수목들이 도시숲이 그 증산작용을 하기 위해서 뿜어내는 어떤 수증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미세먼지에 수분이 입혀지면 주변에 있는 미세먼지를 자꾸 이제 붙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제 서로 이제 예, 모여서 서로 엉겨붙게 네.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점점 무거워져서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거. 이거를 침강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제 흡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흡착된 미세먼지가 아주 작은 것일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잎에 보면은 이제 호흡 기관 중에 이제 기공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기공을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이제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흡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흡착한 거를 이제 또 흡수도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비율적으로는 한 0.2% 정도밖에 안 돼서 네. 굉장히 범위는 낮지만 그래도 흡수 기작 중에 그 저감 기작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죄송한데요. 네.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진짜 지금 말씀하신 4가지 효과가 네. 미세먼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네, 네. 그걸 어떻게 아냐 이거죠. 예.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밝혀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2018년부터 저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이제 미세먼지 측정 장치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장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측정 장치를 전국 단위로 이제 44개소 132개 지점에 이렇게 네.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설치한 지역은 이제 오염원 지역, 그다음에 이제 주거 지역, 그리고 그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국가 배경 농도라고 해서 청정 지역 이렇게 다양하게 설치를 했고요. 여기서부터 이 미세먼지 측정 장치로부터 나오는 그 자료들은 미세먼지의 종류별 그 미세먼지 농도,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미세먼지, 그 초미세먼지, 극초미세먼지 세 종류의 미세먼지 농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풍향, 풍속, 그다음에 온도, 습도 이런 네 개의 기상 자료가 동시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데이터를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산림 미세먼지 측정 넷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전송을 하게 되고요. 그 측정 넷에서는 이제 10분 단위로 대국민께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홈페이지 같이 뭐 이렇게 예, 올려갖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중요성을 또 나름 인정받아서 이제 그 국가 중점 데이터로 관리를 받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이제 공공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도 대국민께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되겠는데,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오염 지역과 네. 주거 지역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차단숲, 이걸 도시숲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렇게 이제 각각의 군데에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설치를 해서 저희가 이제 같은 시간대에 뭐 미세먼지가 이제 좀 고농도로 올라갔을 때를 가상을 해서 같은 시간대에 산업단지와 주거단지를 동시에 측정을 해서 그 결과를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측 결과를 좀 살펴보면 저희가 2022년도에 이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던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21일 동안의 이제 그 결과를 좀 살펴보니까 그 인천 성남동의 이제 산업단지와 주거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네. 그 결과 주거지가 그 성남동 산업단지보다도 약 그 121일 중에서 84일 정도나 좀 낮은 결과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주거단지가 산업단지보다 약 40% 정도, 네.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주거단지가 주거지역이 그 산업단지에 비해서 약 42%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육안적으로 관찰한 것이 아니라 정밀 그 측정 장치를 통해서 수치적으로 입증된 효과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네. 우리 보면 나무에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네,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근데 미세먼지를 잘 저감하는 나무가 있고 네. 또 그렇지 않은 나무가 있고 이럴 것 같은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이제 저희 2018년에 그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324개 수종을 네. 대상으로 해서 미세먼지 저감 능력을 그 당시에는 이제 문헌 조사를 통해서 좀 비교해서 결과를 제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2020년에 저희 국립산림과학원에 이제 식물 환경 조절 실험동이라는 그 전문 이제 실험 공간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되면서 실측을 통한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21년부터 저희가 324개 수종 중에서 오히려 조금 더 그 도시숲을 조성하는 데 많이 이용되는 156수종을 대상으로 해서 잎 단위의 그 미세먼지 흡착 능력을 시험하는 그런 그 분석을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우수, 양호, 권장 이렇게 세 가지의 등급으로 구분해서 좀 발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큰 나무를 보통 교목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큰 나무들 중에서는 소나무, 잣나무, 곰솔, 주모. 지금 이제 저기 보이는 저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수, 양호, 권장 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소나무, 잣나무, 곰솔, 주목, 쥐나무 이런 게 다 우수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그러니까 가지가 많고 키가 작은 나무를 관목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는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산철쭉이라든지 국수나무, 두릅나무가 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런 결과를 화면에도 있습니다만 2023년 1월 달에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런 자료는 지금 현장에 그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는 현장에 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단순하게 나무를 심으면은 뭐 미세먼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만 제가 알았었는데 굉장히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미세먼지 말고 도시숲의 기능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도시숲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주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숲은 가장 자연 친화적이면서 그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아주 중요한 자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생태계 서비스라 하면 크게 네 가지 이제 그 범주로 나눠지는데요. 공급, 그다음에 조절, 그다음에 문화, 지원, 지지 이렇게 네 가지의 이제 그룹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미세먼지 등의 어떤 도시숲은 주로 이제 조절 기능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기능뿐만 아니라 기온 저감 기능이라든지, 기온요. 그리고 이제 대기 환경 개선 기능이라든지 또 홍수 조절 기능까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절 기능에 집중돼 있고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지 기능의 일종인 도심 생물 다양성을 증가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문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휴식처를 제공하는 부분, 또 정서 함양을 하는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는 이제 도시숲이 사회, 경제, 또 기후 탄력성, 그다음에 재해 위험 감소 등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 중요한 도시숲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기능, 미세먼지 말고도 다른 기능도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씩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하나 보죠. 그러시죠. 기온을 낮춰준다. 도시의 기온을 낮춰주는 기능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이제는 이제 기후 위기라는 어떤 용어가 이제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철만 되면 뭐 이상 기후라든지 또 폭염으로 인한 어떤 사건 사고라든지 또 몇 년 만에 최고 기온을 또 갱신했다라든지 이런 뉴스가 계속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도시숲은 세 가지의 어떤 그 기작을 통해서 그 기온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나무 그늘을 제공을 해줘서 태양의 직사광선을 막아주는 그런 기작이고요. 두 번째는 보통 우리가 도시숲을 이제 회색 도시, 죄송합니다. 도시를 회색 도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아마 도시에 이제 시멘트 구조물들이나 또 이제 도로 이런 것들이 많아서일 텐데요. 이런 회색이나 검은색 계통은 햇볕을 이제 흡수를 하는 데 비해서 그 도시숲은 잎이 이제 녹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색은 이제 햇볕을 반사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과 이제 반사 이게 있고요.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증산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그 기공을 통해서 이제 수증기를 이제 공기 중에 내뿜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그 기온을 좀 낮춰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 숲은 도시의 기온을 이런 작용 그 기작들을 통해서 이제 보통 온도 같은 경우에 기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에서 7도 정도 좀 낮춰주고요. 그리고 습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에서 23% 정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도시 열섬 완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실증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한여름에 저희가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네네. 그 도시의 이제 그 숲 표면 온도와 도로의 표면 온도를 좀 비교해서 촬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숲의 온도는 한 33도 정도. 근데 도로의 표면 온도는 한 50도가 이상 높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였고요. 보통 이제 그 저녁이 되면 될수록 기온은 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8시에도 측정을 해봤더니 8시에도 숲의 표면 온도는 한 31에서 32도 정도였던 데 비해서 도로의 표면 온도는 여전히 38에서 39도 정도로 높아서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 열섬의 어떤 네.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만 들어보면은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도시 숲이라는 거를 네, 단순하게 뭐 이상기후뿐만이 아니라 네, 좀 더 이제 많이 확장하고 네. 좀 더 넓혀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도시 숲이 이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어떤 그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상당히 다양한 그 유형의 숲을 현재 조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네. 유형만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기후 대응 도시 숲입니다. 이것은 이제 산업단지나 화력발전소 같은 이제 배출원 주변이라든지 또 도로 포장 지역 같은 생활권 주변에 이제 폭넓게 그 조성하는 그 네. 도시 숲의 이제 조성 유형인데요. 이것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가장 많이 심고 있는 유형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것은 2019년부터 473개소에 706헥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도시 바람길 숲입니다. 이것은 이제 명칭에서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데요. 도시 외곽숲의 높은 지역에 위치한 도시 외곽숲 같은 경우에는 밤새 찬 공기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찬 공기의 성질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성질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외곽숲에 밤새 만들어진 찬 공기를 유도로를 통해서 도심으로 유도하는 그런 그 바람길을 유도한다. 바람길을 이렇게. 만드는 네. 그런 형태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 찬바람은 밤새 있었던 그런 뜨거운 공기나 대기오염 물질을 좀 밀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성숲이라든지 연결숲, 디딤 확산숲 이런 네. 형태로 해서 도시 바람길 숲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2019년부터 17개소가 조성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 안심 그린 숲입니다. 이것은 이제 보통 학교 앞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제 이런 데 보면 그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숲 조성을 해서 통학 환경을 좀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님들, 학부모님들의 관심도 높고 굉장히 환영받는 그런 네.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2021년부터 210개소를 지금 조성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생활권 주변에 그 크고 작은 좀 짜투리 공간들이 특히 이제 국유지인 그 짜투리 공간들이 있어서 산림청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도시숲을 조성하는 이 국유지 도시숲 조성 사업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상당히 한 20년 저희가 추진했는데 125개에서 1,095헥타가 조성돼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어떤 대표 사업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도시숲의 어떤 양적 확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진짜 중요한 것은 잘 관리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 산림청에서는 이따가도 이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도시숲 등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지표를 만들고 또 관리 지표에 따라서 이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와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네. 이제 또 최근에 보면은 지구 온난화, 네. 그 북극
이제 빙하가 높고 네. 이게 다 이제 탄소와 네, 네,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 중요한 도시 숲도 탄소 중립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이제 세계 각국은 탄소 이제 기후 대응을 예. 위해서 이제 탄소 중립 정책들을 그렇죠.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 부분에서 아주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 도시숲 같은 경우에도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잠깐 표현했습니다만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온실가스를 탄소를 제거하는 그 역할도 하고 네.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이 이제 도시 숲의 이제 기반이 될 수 있는 도시 토양이 있습니다. 이 토양 중에 탄소를 또 저장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연구를 해보니까 산림은 1헥타당 그 온실가스 6.9톤을 흡수를 해서 네. 그 온실가스 감축에도 이제 기여를 하고 있고요. 온실가스들 중에서 이제 그 나무 한 그루당 이산화탄소를 이제 연간 얼마나 흡수하는지를 네. 봤더니 연간 한 2.4kg 정도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많이 모여질 경우에는 네. 상당히 큰 또 온실가스의 어떤 저감을 위해 저감에 큰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이러한 도시숲이 가지는 탄소 흡수 또 저장량 이런 것들을 좀 수치화하기 위해서 관측 기반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서울 지역과 서울 인근 지역에 탄소 모니터링 시스템을 좀 구축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타워형으로 구축을 네. 해서 식물의 이제 활력도 측정을 통해서 그 도시숲의 그 이산화탄소가 얼마만큼이 들고 나는지 이 출입 모형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도시숲의 이산화탄소 이출입 모형이 만약에 개발이 되게 되면 도시숲이 탄소 중립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데이터로 제시될 이제 만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도시숲 아까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거 보면은 네. 바람길을 만든다고 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바람길을 만들게 되면 대기 환경 네. 요것도 이제 개선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도시숲은 또 대기 환경 개선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이제 산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산소를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도 하겠고요. 또 미세먼지를 비롯한 뭐 오존이라든지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같은 대기오염 물질도 저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증산작용을 통해서 주변의 수증기를 이제 내뿜어주기 때문에 또 그 수분을, 습도를 높여주는 기능도 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저희는 요새 이제 그 오존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존요? 왜냐하면은 이 오존은 이제 그 기온 상승과도 큰 그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그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또 마지막 발령도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오존주의보에 이제 오존에 노출될 수 있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이런 그러네요. 얘기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시숲을 조성을 할 때 이렇게 오존에도 내성이 있는 그런 수종을 선정해서 제공을 해드리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식물환경 조절 실험동에서 그 대기 중에 오존 농도가 가장 높은 것이 200ppb입니다. 그래서 29수종을 대상으로 해서 200ppb에 거의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노출시킨 다음에 그 회복력을 조사를 해서 내성 비교를 한 결과를 냈는데요. 그 결과 보니까 소나무하고 네. 전나무 그리고 홍가시나무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이런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로 계속 수종을 확대해서 추가 연구를 계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도시 숲이 또 조성이 되면요. 네. 뉴욕에도 보면 뭐 센트럴 파크 있지 네, 않습니까? 그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도시에 집중 요즘 같으면은 집중 특정한 지역에 집중호우 짧은 네. 시간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하는데 아스팔트가 되면은 물이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홍수 기능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도시홍수와 관련된 뉴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접하게 되죠. 2022년 8월로 기억되는데 이제 강남역 사거리 그렇죠. 침수와 예.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 도시 홍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잦은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앵커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화가 되면서 이제 주로 물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불투수층이 많아진 그런 이유도 아스팔트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가 사실 주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최근에는 또 그 배수의 어떤 배수 능력을 초과하는 그런 아주 그 어떤 폭우가 내린다든지 해서 그에 대한 이제 대책 수립이 좀 요구되는 시점인데요. 도시숲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부분을 좀 나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도시 인근에 이제 사람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은 그런 숲 토양과 사람의 발길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많이 다져진 토양의 그 빗물 흡수 능력을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숲 토양이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도시 숲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숲 토양이 빗물 흡수 능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된 건데요. 이렇게 빗물 흡수 능력이 좋은 도시 숲을 이제 확대하는 것은 도시 홍수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네. 자연 기반 해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 숲은 좀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능을 이제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된다. 그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갖고 있는 도시 숲의 기능을 좀 더 향상을 시키면 네. 좀 더 안전한 네. 국민들이 이제 편안한 세상이 될 것도 같은데요. 네. 어떤 식으로 기능을 향상해야 됩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조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성 이후에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제 병들거나 아픈 나무들은 자기의 원래 기능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도시 숲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이제 그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 작업을 통해서 어떠한 관리가 필요한지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조금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관리 지표를 만들었는데요. 관리 지표는 이제 생태적인 건강 활력도라든지 또 생물 다양성 그리고 사회 경제적 편익이라든지 네. 유지 관리 이렇게 4개 부분의 11개 지표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림청에서는 이 관리 지표를 활용을 해서 전국적으로 5년마다 도시숲과 이제 가로수를 대상으로 이제 측정하고 평가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과학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그 집단화된 그런 네. 좀 소위 일부는 직접적인 측정도 있지만 추측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네. 이제부터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이제 아주 세밀한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한 그루 한 그루마다의 어떤 건강성을 이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도시숲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첫걸음으로 생각돼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더 질문 드릴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또 다음에 또 저희가 한번 모시기로 하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도시숲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이것만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 하면 이 자리 빌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지금 굉장히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네. 사실 가로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로수요? 네. 네. 그래서 이 가로수는 이제 일반 국민들께서 상당히 바로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이제 도시숲의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애착이 많으십니다. 관심도 많으시고요. 근데 이제 이 가로수가 긍정적인 부분을 좀 많이 보여드리면 좋은데 최근에 이제 뉴스 보도를 보면 네. 좀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해서 좀
이렇게 그 앙상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으로 이제 눈살을 찌푸리거나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과도한 가지치기는 나무에 정말 해롭습니다. 그래서 지양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는 점진적인 2, 3년에 걸쳐서 나눠하는 점진적인 관리 가지치기로 이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호등을 가린다든지 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가로수를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요번에 좀 개정을 하면서 가로수 이제 전봇대죠. 전봇대로부터 2m 이상, 2m 이내에 들어오는 가로수들은 전부 제거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좀 완화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가로수에 이제 과도한 가지치기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침과 고시를 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10cm 이상 되는 이제 굵은 가지라든지 줄기에서 바로 나오는 1, 2차지를 그 가지치기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좀 개정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그 가로수에 대해서 수영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은 이제 그 각 지자체에 있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했고요. 또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중에서 돌발적으로 행해지는 어떤 가로수 관리 이런 것들은 전문가의 분석 또는 판단을 반드시 받도록 의뢰를 했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렸고요. 아까 이제 좀 당부사항 말씀 여쭤보셨는데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도시숲은 이제 자연에 기반해서 도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안으로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이제 기후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적응력이나 회복력을 높여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를 위한 녹색 인프라로서 이제 도시숲의 확충은 도시의 이제 도시 환경도 개선해 주지만 도시민들의 삶의 질 또한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숲의 확충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확충 사업은 산림청의 힘만으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일반 국민들께서도 모두 함께 이러한 소중한 도시숲을 만들고 가꾸는데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 도시숲 연구센터 이임균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난안전 119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